무너지는 애플 왕국, 주가는 계속 폭락 중인데 이 주가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까?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시가총액을 보면은 AI 선두주자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뒤처진 지 오래입니다. 3조 달러를 세계 최초로 돌파한 애플인데 격세지감이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사업도 부진하고 현재 AI 트렌드, 신사업에서 도태되고 있다. 애플의 2위 자리가 엔비디아한테 넘어갈 이 시총 역전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자, 실제 주가 흐름을 통해서도 트렌드의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22년 10월 저점부터 700%, 애플은 고작 38%입니다. 이 저점부터 수익률이 무려 19배나 차이가 나요. 똑같이 1000만원 투자했더라도 애플과 엔비디아에 투자한 사람은 19배의 수익률 차이가 나고 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갈피를 못 잡고 엄한 곳을 가다가 테슬라 따라가다 AI 놓친 꼴이죠. 지금 AI 트렌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잘 나가고 있는데 테슬라 따라잡겠다고 애플카,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공간 컴퓨팅 기기 비전 프로, 이것도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애플카도 철수를 했다. 트렌드에서 벗어난 곳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일찍 시작했던 AI 비서 시리, 낙동갈 오리알 신세가 됐죠. 성능도 그저 그렇고 생성형 AI도 못 따라가고 있는, 지금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애플의 전통 사업인 아이폰도 정체 상태, 신사업 또한 뒤처지고 있는 상태. 굉장히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애플 하면 뭔가 트렌드를 항상 리드해왔던 트렌드 리더였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서 뒤를 따라가고 있는 추격자 포지션이다. 충격적인 부분이죠. 먼저 애플의 현 상태를 알아보기 전에 애플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밸류에이션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먼저 애플 주가는 현재 170달러, 선행 PER 기준으로 25배입니다. 그럼 이게 싼 걸까 비싼 걸까? 먼저 뒤에서 기술적 분석을 하겠지만 애플 주가가 135달러 부근까지 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때 선행 PER 21배까지 떨어져요. 근데 애플의 과거 평균 선행 PER은 약 19배에서 20배 정도였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전에는 약 19배, 20배 정도, 코로나를 직후로 해서 21배, 22배, 24, 5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주가 하락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코로나 이전의 모멘텀, 그때의 멀티플로 회귀할 것이다.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부여하는 PER 멀티플이, 이 배수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멀티플의 상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질 것이라는 확정적인 그런 예상이 있어야지만 시장에서 부여하는 PER 멀티플이 올라간다. 지금 현재 실적, 아이폰 판매, 그리고 AI 시장에서 도태되어 있는 애매한 포지션,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현재 25배 PER은 과거 모멘텀에 비해서는 약간 높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모멘텀이 정당화가 되고 이 PER 25배가 정당화가 되고 오히려 27배, 30배 이렇게 올라가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향후에 추가 모멘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추가 모멘텀이란 건 곧 실적의 급증이다. 이건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죠. AI라는 모멘텀이 묻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치 투자 관점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기준 25배라는 이 멀티플은 과거 애플의 평균 PER 19배에서 20배, 그것보다 이미 높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가치 투자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애플을 지금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는 메타의 사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타가 뻘짓을 한번 했죠. 2021년 10월 달에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사명을 바꿉니다. 이때 한창 메타버스 열풍이 불면서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하겠다. 사명까지 메타로 바꿨는데 이때 메타버스 주가들 이렇게 올랐다가 다 이렇게 됐어요. 왜냐? 이 메타버스가, 이 산업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77%가 빠졌죠. 물론 이때는 공통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도 빠졌어요. 하지만 이 하락폭이 더 컸다는 거죠. 하지만 이후에 메타는 474% 상승을 이뤄내죠. 물론 메타 같은 경우에 90% 이상이 광고 수익이죠. 근데 이 광고가 AI가 대중화, 활성화가 되면서 이 광고의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마케팅 비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효율성도 급격히 올라갔다. 메타 같은 형태의 이런 사업 모델의 AI의 활성화, AI의 발전, 굉장히 큰 모멘텀이죠. 게다가 자사주 매입, 배당, 이런 호재가 터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기본적인 잠재 능력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트렌드를 탔냐 타지 못했냐, 이 차이일 뿐이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이라는 브랜드 자체에 막대한 가치, 경쟁력, 거기다가 현금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AI 트렌드를 잘 탈 수만 있다면 애플의 또 한 번의 급등 랠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기존 사업 내용을 보면 약간 한숨이 나오는데 애플의 매출 비중을 보면 아이폰이 거의 60%예요. 반 이상입니다. 여전히 아이폰이 중추다. 게다가 아이패드, 맥북, 장비, 액세서리, 애플 스토어 같은 이런 서비스 매출 이거 20% 제외하면 거의 하드웨어 기업이나 다름이 없죠. 근데 여기서 60%를 차지하는 이 아이폰이 현재 좋지 않습니다. 먼저 AI 경쟁력에서 뒤처지면서 삼성의 갤럭시 24 AI 스마트폰의 지위를 선점했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여기서 확실히 AI 측면에서는 애플이 뒤처지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애플 아이폰 사랑이 어마어마했는데 중국 시장이 굉장히 부진하다. 아이폰 매출의 무려 20%예요. 중국 비중이 어마어마한데 전년 대비해서 아이폰 매출이 무려 24%나 감소를 했다. 스마트폰 점유율도 중국에서 2위에서 4위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아이폰은 여전히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 시장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AI가 장착된다면 PER, 멀티플의 상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중국에서 부진하고 있는 이 아이폰의 현황. 자, 이 흰색이 23년, 파란색이 올해입니다. 24년. 애플 같은 경우 점유율이 확 줄었죠. 작년보다. 그리고 1위 비보, 2위 화웨이, 3위 아너. 이어서 4등이에요. 현재 중국 자체 브랜드들, 애국 마케팅, 그리고 싼 저가 경쟁. 이 가격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다. 이 주력인 아이폰 시장도 지금 현재는 다소 주춤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이 서비스 매출은 원가가 거의 없죠. 이익률이 매우 높은 분야고, 게다가 매출이 전년 대비 11%나 증가하고 있는 애플 내부에서는 효자 산업이에요. 근데 이 서비스 매출 또한 위기다. 지금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 이게 7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애플 스토어 인앱 결제로 30%씩 수수료 떼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서비스 매출 또한 현재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 실적을 보게 되면 21년, 22년, 23년 작년 매출이 확실히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증가, 감소, 증가, 감소. 물론 손익계산서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재무 외적인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죠. 막대한 가치, 브랜드 가치를 포함해서 막대한 보유 현금을 통해서 향후 팀 쿡의 발언으로는 올해입니다. 올해 말 AI가 묻는다면 애플도 다시 갈 수 있다. 애플이 아이카 포기하면서 이 인력과 자금을 이제 AI로 이동시키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하반기 우리 미래를 재정의하고 새 지평을 열 생성형 AI 공유를 기대한다. 사실 이게 챗 GPT 같은 생성형 AI 그런 챗봇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아이폰 같은 하드웨어에 AI를 심는 건지 정확히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빠지고 AI 도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 발언을 던진 건데 어쨌든 이 모멘텀이 하반기라면 이 즈음부터는 뭔가 주가 반전의 기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일단 9월 20일에 아이폰 16 출시가 예정돼 있죠. 그리고 팀 쿡이 이야기한 하반기의 생성형 AI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이게 핵심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자체로는 주가를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지금 없다. 적어도 아이폰 신제품 그리고 AI에 대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체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애플의 목표 주가 하향하는 기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시티그룹 $220, JP모건 그나마 제일 긍정적이죠. $230 비중 확대 의견인데 그리고 멜리우스 리서치도 $220 그리고 투자자 짐 크래머 $160 오히려 하락이죠. 이분 같은 경우엔 추천하는 종목마다 하락하는 굉장히 특이한 분인데 이분이 오히려 내렸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공매도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확실히 추이가 꺾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실제 이 기관들이 목표하는 목표 주가까지 $220~30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 현재 자리 기준 약 30에서 35% 상승 룸은 남아있다. 하지만 주가 자체로 놓고 봤을 때 현재는 사실 좋진 않죠. 애플 주가는 이렇게 코로나 시점을 기점으로 급등을 이어나가다가 계속 점차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꺾이고 있다.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내리는 이런 형태죠. 지금 같은 경우엔 월봉인데 이 20개월 이동평균선에 닿고 일단 반등은 한 상태예요. 하지만 추세 자체가 좋은 건 아니다. 그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어떨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165 현재 자리에서 한 2~3%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는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20개월 이평선 맞고 반등한 건데 현재 $170 여기서 그냥 바로 올려주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165 정도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일단 이 하락이 반등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찐반이면 사실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 모멘텀이 사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반전의 기미, 주가 상승의 모멘텀, 반전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호재가 터져야 돼요. 실적 발표, 혹은 신제품 출시, 혹은 기타 호재, 자사주 매입 같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갈 만한 모멘텀은 사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 하락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재차 빠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기서부터 이런 고점을 살짝 뚫고 휩써주고 확장형으로 빠지는 확장형 플랫 패턴, 이런 형태로 간다면 주가는 최악의 경우 145, 135, 135달러에서 145달러 부근까지도 빠져줄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거는 여기를 지키는 거겠죠. 165달러. 물론 이게 여기서 수렴으로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릅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모멘텀과 함께 봤을 때,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을 같이 봤을 때는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지금은 급반등은 사실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더라도 재차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염두를 해두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여기는 이 구간 165달러 부근, 여기는 기술적인 반등을 예측하고 한번 사볼 수 있는 자리긴 하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1차, 여기서 2차, 여기서 바로 간다면 이 물량으로 수익 실현. 내가 만약에 신규 투자를 하겠다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1차, 2차로. 평균 단가가 이 정도로 잡히면 여기까지 하락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AI 모멘텀이 하반기에 나온다면 선반영 되겠죠. 그리고 이번 아이폰에는 분명히 뭔가 향상된 AI가 탑재가 될 거예요. 9월 20일인데 일단 출시일이 이 하반기, 3분기 말 4분기 이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 AI 모멘텀, 이거를 선반영하기에는 지금은 약간 일러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선행 PER 25배인데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 평균 애플의 PER을 놓고 봤을 때는 165달러 아래에서 현재 25배 아래에서 더 빠졌을 때 사는 게 밸류에이션 가치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긴 하다. 이게 무조건 여기까지 빠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가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죠. 여기서 반등한다면 1차 매수 후에 이 수량으로 수익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등 후에 또 빠진다면 이쪽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출 수 있다. 이게 투자의 방식입니다. 확정적으로 주가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세우고 매수 전략,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맥점을 잡고 내 자산의 비중을 얼마 정도로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굳이 애플을 살 것인가 아니면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종목을 살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인 거죠. 이게 전부 다 나의 투자 전략인 거예요. 내 자산이 100이 있다면 여기서 시장 주도주를 얼마나 담을 것인가, 많이 올랐다 생각된다면 얼마를 익절해서 덜 오른 종목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애플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인가, 담는다면 어느 가격에서 얼마씩 담을 것인가,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리해드리면 중요 가격 현재 165달러입니다. 여기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핵심 사항이 될 것이고, 여기가 깨진다면 이쪽 구간까지도 빠질 수 있다. 만약에 여기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살 수만 있다면 거의 무조건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가격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시총 역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자, 엔비디아 월봉입니다. 추세 자체가 다르죠? 엔비디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나가고 있고 넷, 다섯 남아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추세가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여기 20개월 이평선 여기서 그냥 지금 여기서 바로 올려야 돼요. 엔비디아가 시간 가격 조정 나오더라도 한 파동 더 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나리오가 올해까지의 시나리오인데 애플 같은 경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130, 40달러 부분까지 만약에 추가로 빠진다면 올해 중반기, 하반기 중에 일어날 일이겠죠. 엔비디아 상승, 애플 하락.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 시총이 큰 차이가 안 나요. 불과 20% 정도 엔비디아가 상승하면, 혹은 애플이 10% 빠지고 엔비디아가 10% 오르면 역전됩니다. 자, 이 시총이 역전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해요. 시대 트렌드가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렌드를 리드하는 게 누구냐, 어떤 산업이냐, 어떤 기술이냐, 이걸 의미하고 이 엔비디아와 애플의 시총 역전 충분히 가능하다. 자, 그렇게 된다면 챗 GPT의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엔비디아 나란히 1등, 2등을 하면서 시총이 완전한 AI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애플 같은 경우에 이게 무조건
어디까지 빠진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디서 얼마 비중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인 거죠. 대응 방법과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 애플 투자하시는데 좋은 참고사항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